여러 전개가 동시에 급격히 고조되는 날이 있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한 개의 헤드라인이 특별히 시끄럽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의 사건만으로 세계가 바뀌기 때문도 아니다. 처음 보기에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 사건이 가까이 들여다보면 같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하나의 시스템, 시작된 방식대로 끝나지 않는 하나의 전쟁, 그리고 오늘 동시에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한 한 남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슬라마바드는 실패했다. 터키는 네타냐후를 기소했고 트럼프는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무기에 손을 뻗고 있다. 세 개의 무대, 단 하루. 그리고 어떤 서방 언론도 이만큼 명확하게 이름 붙이지 않는 하나의 공통 분모. 지금 에프룸 레포던띠를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라.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어떤 서방 보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체 그림이다. 이슬라마바드부터 시작하자. 그곳에서 오늘 밤 서방 언론이 교착 상태라고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패배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패배의 규모는 전쟁 전에 협상 테이블 위에 무엇이 놓여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드러난다. 2026년 2월 26일 미국이 이란의 첫 폭탄을 투하하기 이틀 전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는 제네바에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와 만났다. 세 번째 협상 라운드, 오만의 중재, 그리고 오만 외무장관 바드르빈 하마드 알부사이디는 그 뒤 CBS 뉴스 카메라 앞에 서서 그 의미를 과대평가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평화협정은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그는 이란이 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절대로 축적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알부사이디에 따르면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달성된 적 없는 합의였다. 완전한 IAEA 검증과 광범위한 사찰 메커니즘이 그 틀의 일부였다. 워싱턴에서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가장 저명한 비정부 기구 중 하나인 Arms Control Association은 자체 분석에서 이를 확인했다. 이란은 2월 26일 우라늄 농축에 대한 단영안의 유예를 제안했다. 농축 없음, 농축 우라늄 축적 없음, 미신고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IAEA 사찰관들. 이것은 이란 국영 언론의 설명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출처다. 이것은 Arms Control Association이다. 이것은 중재국의 외무장관이 미국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협상에 not happy라고 말했다. 다음 날 폭격이 시작됐다. 잠시 이 점을 곱씹어보라. 이란은 2월 26일 워싱턴에 오늘 트럼프가 이슬라마바드에서 요구한 바로 그것을 제안했다. 핵무기 없음, 우라늄 농축 없음, 국제사찰관, 열린 호르무즈 해협. 트럼프는 거절했고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의 협상 끝에 정확히 같은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이란은 이제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다. 이것은 완전한 전략적 역전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란이 이 전쟁에서 배운 것의 핵심이 있다. 결코 잊지 않을 교훈이다. 전쟁 전에 워싱턴을 믿고 양보하는 자는 폭격당한다. 버티는 자가 협상력을 얻는다. 전쟁 전 테헤란은 모든 것을 제안했고 폭격당했다. 전쟁 후 워싱턴은 같은 것을 제안하고 테헤란은 거부한다. 이란은 이제 더 긴 지렛대를 쥐고 있다. 군사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 자신의 제안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이란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전후 협상 테이블이 전쟁 전 협상 테이블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제이 벤스는 21시간 동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 시간 동안 트럼프와 대략 6번에서 12번 정도 통화했다. 그런 다음 그는 카메라 앞에 나와 4분 동안 말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The bad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이란은 국영 텔레비전을 통해 답했다.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모든 합의를 막았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Whether we make a deal or not makes no difference to me. 그런 다음 그는 군중 쪽으로 몸을 돌려 주먹을 쥐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지휘관이 중동의 전쟁과 평화를 결정해야 했던 취약한 대화의 한가운데서 마이애미의 UFC 경기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힘이 아니다. 이것은 서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남자의 모습이다. 이제 두 번째 무대로 가자. 그리고 여기서 독일어권 언론이 언급은 하지만 그 전체 의미로 배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 특히 이 이야기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는 독일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터키는 2025년 10월 국제 수역에서 가자 플로틸라 글로벌 수무에 대한 차단 작전과 관련해 이스라엘 고위 정치인 35명을 기소했다. 혐의는 인도에 반한 범죄부터 집단 학살까지 이른다. 터키 검찰은 35명의 피고 각각에게 종신형과 최대 사합의 복구 96년에 이르는 추가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도 이 명단에 있다. 이것은 상징적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나토 회원국 하나가 미국의 또 다른 나토 파트너 국가의 정부 수반을 상대로 취한 공식적인 법적 조치다. 동맹의 현대사에서 이런 전례는 없다. 네타냐후의 반응은 에르도안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내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다. 그들을 지원하고 자기 쿠르드 시민들을 학살한 에르도안과는 달리 터키 외무부는 공식 성명으로 답했고 그 성명에서 네타냐후는 우리 시대의 히틀러로 불렸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독일에 사는 300만 명 이상의 터키계 시민들에게 이것이 유럽의 다른 누구보다 다른 차원을 갖는지 이해하라. 에르도안은 이란 전쟁 내내 특정한 역할을 했다. 그는 휴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해 방해 공작을 경고했다. 그는 다른 모든 채널이 닫혔을 때 외교 채널을 열어두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이집트와 파키스탄과 함께 외교적 해결을 압박했다. 독일의 터키계 공동체에게 두세 개를 모두 아는 사람들에게 독일어와 터키어를 말하고 유럽적 관점과 중동적 관점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립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하루에 그것은 새로운 차원을 얻었다. 하지만 어떤 독일 언론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층위가 있다. 오늘, 바로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의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뇌물수수, 사기, 배임, 세 개의 별도 사건이다. 재판은 2020년 5월에 시작되었다. 6년.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일 때마다 중단되었다. 가자 때문에, 레바논 때문에, 이란 때문에. 4월의 휴전은 이스라엘의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법원은 재판을 다시 일정에 올렸고 바로 이 순간 그의 재판이 시작되는 동안, 이슬라마바드가 실패한 동안, 터키가 그를 기소하는 동안 네타냐후는 에르도안을 공격한다. 질문은 산술적이다. 비상사태 없음, 재판 진행, 유죄 판결 가능, 유죄 판결, 감옥. 이 휴전이 실패하면 누가 이익을 얻는가? 에프룸 리포터들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라. 이제 나오는 것은 세 번째 무대이며 이슬라마바드 실패 이후 트럼프가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벤스가 비행기에 오른 직후 트럼프는 트루th 소셜에 한 기사를 공유했다. 제목은 Then President holds if Iran won't bend. A 나발 블로카데 베네수엘라 모델 이란 경제를 질식시키기 위한 해상 봉쇄.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한다. 이란은 더 이상 석유를 수출할 수 없다. 석유 없음, 수입 없음, 수입 없음은 항복. 이것은 계획처럼 들린다. 그러나 정반대다. 직접 계산해보라. 베네수엘라는 3천만 인구의 나라이고 약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해상 전력이 없고 공해상에서 의미 있는 방역 능력도 없다. 미 해군은 베네수엘라 해역을 통제했다. 베네수엘라가 방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었다. 기뢰가 없었다. 드론 무기가 없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의 반대다. 이란은 3,000기 이상의 문서화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차례 사용했으며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뚫었다. 이란은 미국 구축함의 방어 시스템을 실제로 과부하시킨 것으로 입증된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은 몇 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수천 개의 해상 기뢰를 설치할 능력이 있다. 이란은 이미 미국 군함을 타격했고 구축함 한 척을 무력화했으며 항공모함을 타격했고 지역 내 기지를 파괴했다. 무엇보다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아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는 이란을 봉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란이 지리적, 병참적, 군사적 이점을 가진 지역에서 직접 대결을 강제할 것이다. 이란은 이 시나리오를 이론적으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주 동안 실제로 연습했다. 걸프에 놓인 모든 기로에는 미 해군이 이란의 사격 아래 제거해야 하는 기뢰다. 일본 주재 이란 대사관은 X에서 해상 봉쇄가 유가, 미군, 세계 경제에 재앙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논평했다. 트럼프는 말했다. Whether we make a deal or not makes no difference to me. 6주 전 Open the dam straight, you crazy bastards, or you will live in hell 라고 쓴 바로 그 트럼프다. 이란이 합의를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던 바로 그 트럼프다. 파키스탄을 통해 합의를 요청한 쪽은 워싱턴이었다. 르터스가 확인했고 AP가 확인했다. 이제 전체 그림이다. 트럼프는 이란에게 전쟁 이틀 전에 이란이 이미 제안했던 바로 그것을 원했다. 그는 거절했고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제 같은 요구를 들고 돌아왔다. 이란은 거부하고 있고 트럼프는 하나의 해협 통제만으로 세계 경제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음을 이미 입증한 나라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위협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터키에 의해 기소되고 에르도안을 공격하며 동시에 자기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것들은 통제력을 가진 남자의 행동이 아니다. 이것들은 통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행동이다. 그리고 휴전은 일하는 시간 만에 실패했다. 이것은 독일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 아래 남아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가장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공급국인 카타르는 자국의 모든 액화 천연가스를 이 해협을 통해 운송한다. 공항협회 ACI 유로피언 서면으로 경고했다. 봉쇄가 지속될 경우 3주 안에 대륙 전체에서 항공유 공급 부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미넨, 뒤셀도르프,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아에포 연구소, DIW 그리고 킬 세계경제연구소가 확인한다. 독일 성장 전망은 0.6%로 절반으로 줄었다. 전쟁 전에는 1.3%였다. 트럼프가 지금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독일은 이 비용을 전쟁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결정권자로서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이 하나의 해협을 통해 흐르는 경제로서 지불하게 된다. 바로 이 해협을 두고 지금 두 남자가 다투고 있다. 한 사람은 결과가 자신에게 아무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른 한 사람은 법정 앞에 서 있다. 전쟁은 4,000km 떨어져 있다. 청구서는 집으로 온다. 3가지 사실. 단 하루이라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워싱턴의 조건을 거부했다. 그 조건들은 이란이 제안했을 때 트럼프가 전쟁 전 스스로 거부했던 바로 그 조건들이다. JDB는 21시간 뒤 떠났다. 펜타곤은 침묵하고 백악관도 침묵한다. 그리고 이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 마비다. 네타냐후는 이스탄불이 그를 기소하고 그의 법원이 그를 기다리는 동안 터키를 공격했다. 네타냐후는 터키 앞에서, 자기 법정 앞에서, 자기 연정 앞에서 홀로 서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해상 봉쇄를 위협했다. 이미 하나의 해협 통제만으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입증한 나라를 상대로 베네수엘라 모델을 들이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지가 바닥난 남자의 대답이다. From Report 던데를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라. 트럼프가 해상 봉쇄를 공식 발표하면 분석은 여기에 있다. 네타냐후의 재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분석은 여기에 있다.
이란이 응답하거나 침묵하면 분석은 여기에 있다. 증거가 먼저다. 분석은 그 다음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나 이것은 폼 레이포르트다.